ASUS ROG Li입니다. 흔히 말하는 휴대용 게임기죠. 안에는 우리가 노트북이나 PC에서 볼 수 있는 윈도우 11으로 돌아갑니다. 아마 굉장히 생소하실 것 같아요. 요즘 게임은 보통 스마트폰으로 많이들 하거나 아니면 뭐 TV에 연결해서 콘솔로 하는데 왜 이렇게 작은 화면에 양쪽에 이렇게 컨트롤러 달고 게임을 해야 하나? 왜냐하면 그 무거운 콘솔에 그 고성능 게임들을 바로 이 작은 기기에서 다 돌릴 수 있는 게 바로 이 녀석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것들을 실현시켜주는, 당신이 원하는 게임을 다 플레이해줄게를 실현하게 해주는 이 ASUS ROG Li를 빠르게 만나보겠습니다. 게임이란 참 희한합니다. 공부는 가만히 하고 있어도 부모님께서 뭐라 안 하는데 게임은 안 그래요. 조용히 방 안에서 게임만 하고 있으면 이상하게 엄마가 아니면 아빠가 몽둥이를 들고 나타나는 게 바로 요 게임들이죠. 그래서 인간은 본래 이 게임을 밖에서 하기 위해 뭔가를 계속 만들었나 봅니다. 게임보이, 닌텐도 DS, 소니 PSP 이런 것들이 나오다가 이제는 윈도우 PC 게임들을 한번 돌려보자 해서 휴대용 게임기 GPD 윈이라는 제품도 나왔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가운데 여기 6에서 7인치 화면이 있고 그리고 양쪽에 컨트롤러가 있는 소니 PSP가 그랬긴 했지만 이보다 조금 더 진화한 바로 여기 보이는 이 닌텐도 스위치, 그리고 작년에 출시한 스팀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바로 이 주인공 ASUS ROG Li가 그런 녀석이죠. 몇 년 새 이런 제품들이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 같아요. 우선 외관부터 살펴보면 확실히 닌텐도 스위치나 스팀덱 이런 친구들과 비슷한 형태를 가졌습니다. 무게는 저희가 측정을 했을 때 612g이었고요. 그리고 화이트 컬러의 이 ROG 로고가 연상이 되듯 과감한 곡선과 그리고 직선이 잘 어우러지게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뒤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 무지갯빛의 메탈 라인도 상당히 인상적이죠. 조이스틱에는 이 LED 라이트 조명과 그리고 전면에는 듀얼 프론트 스피커를 양쪽에 배치를 했습니다. 사이즈는 저희가 직접 측정을 했을 때 가로 282mm 그리고 세로 112mm, 두께는 보셨을 때 약 33mm 수준입니다. 딱 봐도 일단 닌텐도 스위치보다는 좀 두껍고 크죠.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닌텐도 스위치는 한 OLED가 아닌 한 2017년 해외 발매한 모델을 구매한 건데 이게 가로가 한 240, 세로 110, 그리고 두께가 얇은 14mm 정도입니다. 무게는 한 400g 정도 되는데 이 녀석이랑 한 212g 정도 차이가 납니다. 두께는 2배 정도 차이가 나고요. 하지만 막상 사용을 해보면 크게 문제될 정도는 아닙니다. 우선 오랜 시간 동안 사용을 해봤을 때 저는 부담스럽다는 느낌을 받지 않았어요. 물론 제가 한 30대 성인이다 보니 그럴 수 있는데 경쟁 모델인 스팀덱과는 크기가 좀 두께, 그리고 ROG Li가 조금 작고 얇기 때문에 사용하는 데는 더 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팀덱이 바로 옆에 있었으면 비교하기 참 좋았을 텐데 아무튼 스팀덱 무게가 공식적으로 669g이나 한 57g 정도, ASUS ROG Li 공식 무게가 608g이니까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61g 정도로 이 녀석이 조금 더 가볍죠. 화면은 7인치 사이즈의 FHD 해상도, 그리고 최대 120Hz 주사율을 지원하는 터치 디스플레이를 탑재했습니다. 빛 반사를 줄인 안티글러의 코닝 고릴라 글래스 DX로 생활 흠집에도 강한 편이고요. 그리고 1000대1 명암비와 함께 화면 밝기는 최대 500니트를 지원합니다. 대신 HDR을 지원하지 않고 있죠. 좌우에 배치된 이 컨트롤러는 닌텐도 스위치처럼 분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 컨트롤러를 자세히 보면 좀 어디서 좀 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든다면 맞습니다. 바로 여기 보시는 이 엑스박스 컨트롤러와 매우 흡사할 텐데 실제로 ASUS가 이 엑스박스 컨트롤러를 참고해서 이 스틱과 버튼 레이아웃을 디자인했다고 해요. 정면에는 다른 컨트롤러와 같이 트리거 버튼이 양쪽에 이렇게 각각 2개씩 마련이 되어 있는데 이 총을 쏘듯 누르는 이 L2 그리고 R2 버튼, 진짜 이 엑스박스 컨트롤러처럼 누르는 게 굉장히 감도가 비슷합니다. 스틱도 굉장히 느낌이 비슷하고요. 또 전용 ASUS 앱에서도 이 감도들도 세밀하게 조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ASUS는 포트들을 모두 이렇게 위쪽에 배치를 했습니다. 위쪽에는 이 왼쪽서부터 3.5mm 오디오 잭 포트, 그리고 마이크로 SD 카드 슬롯, USB-C 전원 포트와 함께 그래픽 카드 기능을 확장할 수 있는 XG 모바일 연결 포트가 있죠. 그리고 이 볼륨 버튼과 윈도우 헬로 로그인으로 지분 인식기를 탑재한 전원 버튼도 자리해 있습니다. 자, 이 ASUS ROG Li는 전원을 켜면 그냥 바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윈도우 PC입니다.
처음에 세팅을 할 때도 윈도우 11 세팅 화면이 나오는데 뭐 노트북을 처음 구매했을 때 나오는 화면이랑 같아요. 이렇게 세팅을 완료하고 로그인을 하면 처음 우리를 맞이하는 게 바로 이 ASUS 아머리 크리에이트 SE입니다. 보통 ASUS ROG 게이밍 노트북을 구매하면 이 전용 앱인 아머리 크리에이트 앱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번 이 ROG Li를 위해서 이렇게 새롭게 스페셜 에디션처럼 새롭게 만들어진 친구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엑스박스 게임 패스부터 온라인 게임 플랫폼인 스팀, 뭐 아니면 에픽 게임즈, 그리고 EA 플레이들을 손쉽게 로그인하고 게임들을 설치하고 그리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게임 라이브러리 안에서 앱처럼 예쁘게 게임들을 정리하고 관리할 수 있죠. 이 앱은 오른쪽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 언제 어디서나 이렇게 앱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반대쪽 버튼을 누르면 바로 나오는 커맨드 센터를 확인할 수 있죠. 왼쪽에 이렇게 화면 해상도와 주사율, 그리고 프레임, 그리고 가장 중요한 화면 밝기 조절과 성능 조절 버튼 등 약 9가지의 주요 기능들과 정보들을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설명한 것처럼 이 친구는 윈도우를 기반으로 작동을 합니다. 운영체제가 윈도우다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스팀이나 에픽 게임즈 게임들을 돌릴 수가 있죠. CPU는 AMD가 개발한 라이젠 G1과 G1 익스트림 프로세서가 들어갑니다. G1 익스트림의 경우 8코어 16스레드 그리고 AMD RDNA 3 아키텍처 기반의 내장 그래픽 카드가 들어간 친구죠. 메모리는 16GB가 기본으로 탑재되어 있습니다. 아무래도 윈도우 계열의 기기다 보니까 긱벤치 5로 테스트를 해봤는데 싱글 코어는 1431 그리고 멀티 코어는 8446포인트로 나왔고요. 그리고 PC마크 10은 7124포인트, 3D 마크 10 파이어 스트라이크는 왔다 갔다 하긴 했지만 6900에서 7100포인트 정도를 보였습니다. 타임 스파이도 2900에서 3000포인트 조금 넘는 포인트를 보였고요. SSD는 PCI 익스프레스 4.0 기반의 M.2 2230 마이크론 2400 512GB SSD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크리스탈 디스마크 점수를 확인해보면 읽기 속도가 4300MB/s 그리고 쓰기 속도는 약 1400MB/s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ASUS에 따르면 이 SSD는 이 투명 커버를 제거를 하시면 2230 규격의 SSD로 용량을 추가로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습니다. 성능이 이렇다 보니까 트리플 A 대표 레이싱 게임으로 꼽히는 포르자 호라이즌 5도 잘 돌아갔습니다. 물론 그래픽 옵션은 좀 손을 봐줘야 합니다. FHD 해상도의 그래픽 수준은 낮음으로 하면 벤치마크 모드 기준으로 평균 프레임이 한 70 수준을 유지해주는데요. 대신 가장 높은 최고 수준을 해도 같은 모드에서 평균 약 한 20프레임을 유지할 정도로 발군의 성능을 유지해주는 게 바로 이 녀석입니다. 높은 성능을 요구하는 레드데드 리뎀션 2 게임도 잘 돌아갔습니다. 옵션을 물론 그래픽 수준을 낮음으로 하면 50프레임 정도 나와서 게임을 즐기는 데는 사실 좀 한 이 정도 화면에선 무리가 없죠. 그래픽 옵션을 최대로 했을 때 벤치마크 점수가 평균 프레임이 한 16, 그리고 낮음과 보통을 적절하게 섞어서 돌렸을 때는 거의 평균 40프레임으로 방어가 가능했습니다. 이 정도 환경에서는 게임을 하는데 화면 사이즈나 해상도 수준에서 솔직히 게임을 하는데 크게 방해가 될 정도는 아니었어요. 최근에 출시한 바이오하자드 레지던트 이블 4도 그래픽 옵션을 역시 낮음으로 설정하면 게임이 끊기는 게 거의 안 느껴질 정도로 게임이 원활하게 잘 돌아갔습니다. 피파 23 그리고 NBA 2K 시리즈 이런 스포츠 게임들은 일부 세레모니를 하는 부분이 갑자기 뭐 프레임이 20에서 30으로 좀 드랍하는 구간이 있긴 했지만 게임을 할 때는 60프레임의 수준으로 잘 맞춰줬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재밌었던 부분이 바로 이 윈도우 장점을 내세워 다른 게임들도 돌려봤었던 건데요. 이렇게 모니터와 연결해서 키보드와 마우스로 피카츄 배구 게임도 할 수 있었고요. 컨트롤러로도 조작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게임기의 장점이었습니다. 배틀넷의 디아블로2 레저렉션도 패드로 즐길 수 있었죠. 심지어 넥슨의 카트라이더 드리프트도 잘 돌아가고요. 그리고 PC방 인기 게임인 피파 온라인 4도 이 컨트롤러를 이용해서 잘 돌릴 수 있었습니다. 또 블루투스 키보드와 마우스를 연결하면 스타크래프트도 온라인으로 할 수 이게 추방도 되거나 아니면 싱글도 잘 되고요. 그리고 리그 오브 레전드도 4K 해상도를 지원하는 모니터로 바로 연결했을 때 평균 프레임이 해상도 4K에 그래픽 최고 수준에서도 평균 110프레임을 보여줄 정도로 수준급의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앞서 설명한 게임들뿐만 아니라 넷플릭스 아니면 카카오톡, 마이크로소프트 365의 워드나 아니면 파워포인트, 심지어 영상 편집 앱인 어도비 프리미어 프로로도 간단한 영상 편집도 가능했었던 게 바로 이 녀석이었습니다. 이 ASUS ROG Li 솔직히 좀 처음 세팅할 때 별 느낌이 없었습니다. 저는 게임이 뭐 잘 되겠어 이게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고사양의 게임들을 설치하고 좀 돌려보니까 이게 좀 잘 돌아가네?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세상이 진짜 이렇게 좋아졌나 싶었어요. 게이밍 노트북들은 좀 있긴 했지만 이건 완전히 이렇게 작게 게임을 위해 태어난 제품이었습니다. 그래서 휴대용 PC가 아니라 바로 휴대용 게임기였죠. 윈도우 기반으로 만들어졌지만 그래도 게임이 잘 된다는 거,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선 그래픽, 7인치의 작은 화면이면 이전에 뭐 안드로이드, 뭐 넥서스 7, 뭐 그 정도 태블릿 정도 얘기를 하면 좀 약간 좀 올드 보이는, 아무튼 이 화면 사이즈이긴 한데 이 게임을 하는 게 솔직히 크다고 느껴지는 정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경쟁 제품들이 한 720p 해상도의 제품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이 ROG Li는 FHD 해상도입니다. 화면 밝기도 500니트여서 야외에서도 즐겨도 빛 반사나 아니면 화면이 잘 안 보여서 게임을 못 즐기거나 그런 게 없습니다.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 진짜 큰일 났습니다. 무게 괜찮습니다. 제가 일주일 넘게 이 제품을 좀 사용을 해봤는데 무게 때문에 큰 불편함을 느끼진 않았습니다. 닌텐도 스위치 그 친구보다는 좀 무겁긴 하지만 그래도 어른들이 쓰기에는 불편함이 없습니다. 어린 친구들, 한 10살 이하의 아이들은 이 제품을 잡기에는 조금 버거울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중고등학생에서 성인들만 되면 충분히 이 그립감이 좋다고 느껴지실 겁니다. 무게도 의외로 이 부분 때문에 많이 좀 상쇄된다, 덜어지는 느낌이에요. 진동이 조금 약하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사실 듀얼 프론트 스피커에서 뿜어져 나오는 이 돌비 애트모스 사운드가 정말 일품입니다. 분리도 정말 잘 되고요. 그리고 사운드가 정말 좋은데 이 사운드가 나올 때 이 울림통 때문일지 몰라도 진동이 굉장히 약하다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발열은 많이 없는 편입니다. 이번에 안티 그래피티 히트 파이프와 그리고 2개의 팬 덕분에 더 빠른 발열을 잡을 수 있게 됐다고 하는데요. 양쪽의 이 컨트롤러를 잡고 사용하는 이 부분의 열감은 거의 느껴지지 않는 수준입니다. 충전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보통은 이 화면의 좌측의 이 상단 부분에 열감이 좀 올라오긴 하지만 그래도 휴대에서 사용할 때는 열감이 거의 느껴지지 않는 게 바로 이 ROG Li의 장점 중 하나입니다. 게임 모드는 보시면 아마 사일런스 그리고 퍼포먼스, 터보 모드를 주로 쓰실 텐데 터보 모드를 아마 가장 많이 쓰지 않을까 싶어요. 게임이 가장 부드럽게 작동하고요. 그리고 상단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열을 빼주는 통풍구 쪽에 팬 소음이 좀 있긴 합니다만 사운드가 좋은 편이어서 뭐 사용자가 좀 사용할 때는 좀 크게 거슬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퍼포먼스와 터보 모드에서 보통 43에서 46dB 정도가 나오는데 이게 팬 소음이 막 거슬리거나 그리고 안 거슬림에 그 약간 그 선을 넘나드는 그 중간 선상에 있거든요. 아무튼 이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 게임을 하는데 사운드가 굉장히 좋아서 느껴지지는 않으실 테지만 블루투스 이어폰으로 이 연결을 해서 이 KTX나 뭐 비행기 안에서 게임을 하시면 옆 사람이 조금 느낄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자, ASUS ROG Li는 지금 촬영하는 5월 초 기준으로 5월 말 국내 출시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때 ASUS에서 예정대로 제품이 출시된다 라고 하면 기타 액세서리들이죠. 뭐 도킹 스테이션이라든가 이런 게 같이 나올 텐데 우선 요즘 65W급의 USB-C PD 충전을 지원하는 모니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모니터와 직접 연결을 하시면 화면 확장이 가능합니다. 기본 제공하는 ASUS 전원 어댑터도 65W급이고요. 그런데 이 전원 포트가 기기 상단에 있어서 충전 케이블을 연결하고 게임을 하면 이게 봤을 땐 조금 당기는 느낌이 듭니다. 보통의 기기들은 여기 포트가 하단에 있는데 이게 상단에 있다 보니까 충전하면서 게임하면 위쪽이 계속 당겨지는 느낌이 들어서 조금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장 공간. 국내 출시 모델은 512GB 모델로만 출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앞서 설명한 대로 이 후면 커버를 개봉하면 2230 규격의 M.2 SSD를 구매하시면 저장 공간을 늘려서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상단에 이 마이크로 SD 카드로 게임을 저장할 수가 있는데 일단 저희가 테스트를 했을 때 이 스팀 게임은 마이크로 SD 카드에 설치가 안 됐습니다. 게임 콘텐츠와 호환성에 따라 되는 게임이 있고 안 되는 게임이 있긴 했습니다. 최근에 출시한 스타워즈 제다이 서바이버의 경우 처음 로딩까지는 되긴 했는데 메뉴 화면은 뜨지 않고 에러가 뜨더라고요. 이렇게 조금 아직은 게임에 따라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행히 에픽 게임즈나 배틀넷과 같이 경로를 설치 전에 지정을 해서 설치할 수 있는 게임들은 이 마이크로 SD 카드에 설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실행도 잘 됐고요. 그리고 용량도 좀 아낄 수 있었죠. 또 이전 XG 모바일 제품들을 구매하신 분들이라면 이번 ASUS ROG Li를 사용하실 때 호환이 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들 있습니다. 일단 OLED 장애인 ASUS가 왜 여기에 OLED를 안 넣었을까?
부족하긴 하지만 이번에는 더 나은 반응 속도와 그리고 주사율 뭐 이런 부분을 종합을 했을 때 이 LCD가 더 나은 선택이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윈도우 게임들이 인터넷을 연결을 뭐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LTE 모듈 이런 것들이 좀 들어있으면 좋았을 텐데 에이수스 측은 가격이 높아질 수 있는 부분들도 있었고, 그리고 요즘 무료 인터넷 환경들이 많이 갖춰져 있다고 해서 이런 부분들은 요번에 뺐다고 합니다. 뭐 국내만 하더라도 고속버스나 KTX 뭐 비행기 안에서도 무료 인터넷이 되는 곳이 있기도 하고, 개인용 핫스팟이나 모바일 테더링 기능을 사용하면 문제는 없기는 하지만 뭐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용 파우치 구성품에 없습니다. 전용 거치대는 있긴 하지만 이게 전부입니다. 국내 정식 발매 모델은 지금 소개하는 이 모델 AMD 라이젠 G1 익스트림의 16GB 메모리, 512GB 저장 공간 모델 단일만 발매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우선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ASUS ROG Li 사용하면서 솔직히 개인적으로 놀랐습니다. 이렇게 게임이 잘 되나 싶었어요. 솔직히 저는 콘솔파라는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더 큰 화면, 그러니까 TV를 보면서 게임패드로 게임을 즐기는 걸 더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작은 화면으로 콘솔 게임들을 즐길 수 있는 게 아주 색다른 경험이었습니다. 닌텐도 스위치로 섬에 있는 친구들 잠자리처럼 머리다 치고 그리고 나무나 흔들고 수영이나 하고 막 이랬는데, 이건 뭐 갑자기 바이오 하자드를 하고 뭐 포르자 호라이즌 이런 게임을 하고 NBA 2K 제가 좋아하는 농구나 피파를 하고 이러니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솔직히 어린 친구들보다 어른이들, 그러니까 돈이 좀 있는 분들이 이걸 더 선호할 것 같아요. 배터리가 좀 문제가 되긴 하겠지만 콘솔 사서 맨날 또 TV도 뺏기고 게임도 집에서 못할 바에, 그리고 내 방도 다 뺏기고 아이들한테 다 뺏긴 마당에 집에서 이게 더 나은 선택일지도 모르겠어요. 다른 제품들에 비해서 추가로 세팅을 더 할 필요도 없이 윈도우로 바로 즐기는 후형 게임이 바로 이 제품 ASUS ROG Li였습니다. 저는 시네코리아 윤현종 기자였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끝!